시카고 윈TV 미주 한뉴스입니다. 올 들어 영주권 문호의 후퇴와 정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취업 이민과 가족 이민 모두 단 하루도 진전되지 못하고 모든 문호가 동결됐습니다. 연방 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2023년 6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 3순위 숙련직 부문 영주권 승인 판정이 돼 우선 수속 일자가 지난달 2022년 6월 1일로 후퇴한 뒤 6월 문호에서도 여전히 같은 날로 동결돼 있습니다. 지난 4월 문호까지는 우선 일자 없이 오픈돼 왔던 점을 감안하면 1년 가까이 후퇴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취업 3순위 숙련직 사전 접수 허용일 역시 지난달 2023년 5월 1일이라는 우선 일자가 새로 부여된 이후 6월 문호에서도 단 하루도 진전 없이 같은 날짜가 유지됐습니다. 석사 이상 고학력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 2순위도 마찬가지로 지난 5월 문호에서 영주권 승인 판정일이 2022년 2월 15일로 늦춰진 이후 6월 문호에서도 전혀 진전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반면 취업 1순위와 5순위 부문은 5월 영주권 문호에서도 영주권 판정일과 사전 접수일 모두 오픈된 상태입니다. 수년간 꽁꽁 묶여있는 가족이민 문호는 이번 달에도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 자녀들이 대상인 1순위의 영주권 판정일이 2014년 12월 15일로 멈춰섰고 사전 접수일도 2017년 1월 1일로 지난달 이후 그대로입니다. 영주권자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초청 2순위 A는 2020년 9월 8일, 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 자녀 초청 2순위 B는 2015년 9월 22일로 묶여 있습니다. 윈TV 채널 24.5는 안테나를 통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농무부가 초중학교 급식에서 당류가 많이 포함된 초콜릿, 딸기 우유 등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15일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문제를 두고 학부모, 아동 영양 전문가, 학교 급식 관계자 등이 논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영양 전문가 등은 가향 우유에 많이 들어가는 설탕, 물엿, 시럽, 첨가당 등이 어린이 비만에 영향을 끼치고 단 음료를 선호하는 습관을 갖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낙농업계 등에선 이 같은 우유를 제한하면 아이들이 우유를 덜 마시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올해 초 USDA는 학교 급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향 우유 권장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USDA의 판단이 내려지면 2024에서 2025학년도를 시작으로 7년에 걸쳐 단계적인 가향 우유 제한 절차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USDA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결정을 내릴 전망입니다. 한편 USDA는 올해 2월 학교 급식의 염분을 단계적으로 낮추자는 내용의 새로운 학교 급식 지침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최근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한 해킹이 확산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15년간 사용해온 페이스북의 개인 계정과 사업 계정으로 모두 해킹당한 LA의 한 여성은 복구 연락처와 이메일도 모두 변경돼 계정 복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킹의 발단은 그녀의 친구 중 한 명으로부터 온 개인 메시지로 촉발되었으며 이미 해킹당한 그녀의 친구 계정을 통한 해킹범의 메시지 링크를 클릭하자 곧바로 자신의 계정에 로그인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으며 해킹당한 페이스북 계정의 복구를 위한 개인정보들도 모두 변경됐다고 토로했습니다. 해킹 직후 범인은 5,000명에 달하는 자신의 모든 친구의 해킹 코드가 심어진 개인 메시지를 일괄적으로 전송했으며 해킹 시스템이 개별적으로 자신의 친구와 대화하며 암호화폐 채굴 페이지를 방문할 것을 추천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한 추가적인 해킹이 연쇄적으로 일어났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사고 즉시 페이스북 측에 연락을 취했지만 사건의 위급성을 전할 수 있는 실제 상담원과 통화할 수는 없었다고 아쉬워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아직 이 사건에 대해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카고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정오 제36대 시카고 한인회장 선거 후보 최은주 현 회장의 후보 등록 모든 서류를 검증한 결과 543명의 정식 회원 추천 서류 등을 비롯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밝히고 시카고 한인회관에서 차기 회장 당선증을 차기 회장단에게 교부했습니다. 최은주 회장을 비롯해 허지연 수석 부회장과 캐런 황 부회장에게 각각 당선증이 전달되었습니다. 선관위는 당선증 전달 후 한인회비 겸 도네이션으로 $400를 최은주 회장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36대에 넘어와서
기존에 구입했던 우리 한인회관을 리모델링하는 것을 완전히 끝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리고 차세대를 좀 더 활성화시켜서 우리 차세대들이 37대에는 많이 인발할 수 있는 이런 한인회로 만들도록 노력함을 각오를 하면서 올해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는 연방준비제도 고위관리 발언이 나왔습니다. 미 기준금리가 목표치에 도달한 만큼 금리 동결이 시작되고 이르면 연말 조기 인하도 가능하다는 시장의 인식과는 차이가 크다는 지적입니다. CNBS는 라파엘 포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가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 목표치 2%로 돌아가야 하며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적어도 올해는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나의 기준은 2024년까지 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것이 경제를 계속 둔화시킬 것으로 보지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인플레이션이 일부 완화됐고 추가로 더 냉각될 것이라면서도 그 영향이 조만간 금리 인하를 해야 할 만큼 빠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닐 카시카리 미네폴리스 연은 총재도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을 다시 낮추는데 갈 길이 멀기에 연준이 할 일이 아직 많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긴축 정책의 영향이 아직 남아있고 신용 여건도 엄중하다며 금리 결정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는 긴축 영향의 시차를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한 유일한 방법은 지켜보는 것이라며 우리가 취한 정책 조치로 인해 경제가 얼마나 둔화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이터는 연준 위원들의 견해는 올해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는 시장의 전망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이 6월 금리를 동결할 확률이 76%를 웃돌고 이것이 7월까지 유지되고 이르면 9월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할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가을 연속적 인하가 이뤄져 4.25%에서 4.50까지 금리가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가장 우세합니다. 제니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연방정부 재정적자 한도 증액 합의가 실패하면 미국이 다음 달 초 디폴트, 즉 채무불이행을 피하지 못한다고 15일 다시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CNBC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내달 1일이 디폴트 마감 시한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그는 6월 1일까지 재정적자 한도를 증액하거나 중단시키지 않으면 재무부가 더 이상 정부 지급 의무를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추산에 변함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앞서 미 의회 예산국은 내달 1, 2주 사이 세수가 확보되고 대법원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융자 탕감에 관한 절충안이 나와 이 돈의 일부가 재정으로 투입되면 7월 말까지는 디폴트를 피할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옐런은 재정 운용을 다시 검토했으나 내달 1일 디폴트를 피하기 힘들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16일 백악관 영수회담에는 바이든과 메카시 하원 의장 외에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대표,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실업수당을 받으려는 미국인 수가 1년 반 만에 가장 많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업수당 증가는 노동시장이 둔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6일 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6만 4천 건으로 집계돼 전주보다 2만 2천 건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10월 이후 최대치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전망치를 1만 9천 건 상회한 것입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181만 건으로 1만 2천 건 증가했습니다. 이런 실업수당 청구는 팬데믹 이전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실업자 수는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빅테크 기업들 중심으로 해고가 줄을 이었는데 최근엔 다른 업종에서도 노동 수요 감소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금리 인상 영향이 본격화해 고용이 줄고 실업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가구 기업 아키아가 최대 $555까지 기프트카드를 무료 증정하는 행사를 실시합니다. 행사는 위스콘신주 오크크릭 지점 오픈 5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5월 16일 화요일과 20일 토요일 이틀 동안 샴버그 및 볼링브룩 오크크릭 지점에서 진행됩니다.
행사 참여는 18세 이상 아키아 패밀리 멤버에 한정됩니다. 아키아 패밀리 멤버는 행사 당일 매장 입구에서 패밀리 카트를 보여준 뒤 파란색 가방 안에 기프트 카드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기프트 카드 금액은 $5에서 $555까지 다양하며 패밀리 카드를 소지한 인원들 중 1회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현재까지 아키아 패밀리 멤버가 아니더라도 즉시 가입을 통해 기프트 카드 증정 행사 참여가 가능합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 신문은 가까운 한인 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